헌법재판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권에 대한 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분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입니다.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성향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게 나중에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불복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불복의 우려를 해소하게끔 해달라. 마은혁 후보자 당신께서 사퇴하신 게 좋겠다. 촉구하러 나온 거죠. 자, 직접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해야 돼 맞는 건지 강성필 대변인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최상목 대행께서는 뭐 아직 어떤 결론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저는 당연히 최상목 그 권한 대행께서 임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최상목 권한 대행께서 국회와 관련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원칙을 주장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게 여야 합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는 게 그야말로 원칙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지도자가 선택을 할 때는 결단을 내리는 건데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게 이제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임명을 할 거라고 믿는데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헌재의 결론에 따라서 최 대행은 그걸 따라서 임명을 해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요, 만약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날 경우에 최상목 대행은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는 건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반대인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일단 현행법상으로 권한쟁의 심판이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선고되는 거예요. 헌법소원 심판도 누군가 하고 권한쟁의 심판도 또 국회의장이 했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인용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원래 부작위거든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거기 때문에 부작위한 피청구인 측인 그 최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그 원래 그 판결 취지대로 결정 취지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위헌 정도로 평가받는 것이지 이걸 만약에 예를 들면은 헌재 결정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재판관으로 임명이 돼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은혁 그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것을 강제할 수도 없어요. 다만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가 이렇게 일찍 잡은 것은 각하의 기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선출할 권한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한다고 해서 국회 선출권을 방해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국회가 임명권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명 권한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3인, 그다음에 국회가 선출한 사람 3인으로 구성한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바로 중앙선관위원이 됩니다. 근데 이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조항이 하나 있고요. 다만 2항으로 가면 이 중에서 뭐 3명은 국회 선출하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으로 헌법상의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헌재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헌재가 이것을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좀 쉽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이거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기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위헌이라고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아니죠.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 같아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이건 대통령 임명 권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헌재에는 없다 그래서 헌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요걸 하나 더 확인을 해보죠. 근데 지금 아까 우리 호준석 대변인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요, 먼저 제기된 이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보다 이 마은혁 후보의 이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처리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독수 권한대행권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네. 지금 우리나라 국정에 그리고 경제와 민생에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어느 게 더 시급한가라고 물어보면 예.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상목 대행이 지금 물론 뭐 큰 탈 없이 하고는 있지만 세 개의 직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사령탑만 하더라도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 국정을 통할해 왔었던 총리가 복귀하느냐 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는 그거보다 더 8명을 9명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편향된 그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네네. 이제 지금 그 윤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기각이나 각하였으면 좋겠다. 헌재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국민들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쌓인 헌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라 이렇게 그 결정을 하게 된다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되면 9명 중에 4명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불신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불신 훨씬 더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그 수습하기 힘든 지경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